정치국 회의는 1975년 2월 15일로 예정되었습니다. 리 박사는 그 전날 밤에 305병원에서 저우얼라이와 만났습니다. 리 박사는 그에게 마오의 가장 최근의 검진 결과를 알려주었으며 포도당 주사 주입을 놓고 벌어진 논쟁에 대해서도 말해주었습니다. 리 박사는 저우얼라이의 건강이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우얼라이는 그 회의에 기필코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발표할 만반의 준비가 되었는지 물은 뒤 장층의 적에 있는 질문에 명확히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충고했습니다. 또한 포도당 주사에 대한 의견 불일치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2월 15일 오후 2시가 약간 넘은 시각에 의료팀은 인민대회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치국 회의는 이미 시작했으며 왕동싱은 우리가 도착하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리 박사는 마오의 주치의인 자신이 마오의 건강에 대해 총체적 상황을 설명한 후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 우지에가 마오의 심장과 폐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각 부분의 전문의들이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 백내장, 심장과 폐의 상태를 한층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해 엑스레이를 보여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정치국원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도표와 차트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제안하는 치료 방법을 리 박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함으로써 모든 보고를 마치기로 계획했습니다. 왕둥싱은 저우얼라이가 몹시 불편한 와중에서도 회의에 참석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에게 이 회의의 중요성을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마오의 병에 대해서도 처음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크게 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 저우얼라이, 덩샤오핑, 예제닝이 긴 회의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으며 정치국원들이 양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료팀은 테이블의 정반대 끝에 앉도록 안내받았는데 마치 우리가 재판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오의 상황에 대해서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그 발표는 아주 부드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고 있는 다른 환자들의 생존율 통계를 포함하여 모든 의학적 사실들을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직접적으로 마오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국원들이 마오의 여명을 추측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한 의사가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정치국원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장층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이 병이 희귀한 것이라고 말했지요? 그런데 주성님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병에 걸렸을까요? 그리고 당신은 무엇을 증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지요? 장층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무엇 때문에 운동신경세포 질환이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인내심이 강했습니다. 장층에게 그 병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유추하여 이 시간 동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대답했습니다. 그는 정치국원들이 횡격막과 늑간 근육마비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자 마오의 근육을 고기가 붙어 있는 돼지갈비에 비유했습니다. 그러자 야오 원이안이 주성님에게 무례하다며 의사를 힐책했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질책에 당황하면서 말을 더듬는 바람에 발표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저우얼라이가 끼어들어서 의사들의 철저한 정신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노력을 기울여 설명해 준 점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한 후 치료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보고를 책임지고 있는 리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리 박사는 우선 마오의 백내장 수술을 시행할 것이며 그 전에 먼저 마오의 연령과 건강 상태가 비슷한 다른 환자들에게 시술하여 완벽을 기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리 박사는 코에 튜브를 넣어 영양분을 섭취하는 문제에 대해 거론했습니다. 그러자 장칭이 다시 리 박사의 설명을 중단시켰습니다. 코로 영양분을 섭취시킨다는 뜻은 위까지 튜브를 집어넣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 방법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주성님을 고문하겠다는 뜻인가요? 장칭의 이 말에 덩샤오핑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혁명적인 노원수인 류보청도 오랫동안 코에 튜브를 낀 채 영양분을 섭취해 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오가 이러한 방법에 동의했냐고 리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리 박사는 마오가 그 방법에 대해 아직은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덩샤오핑은 마오에게 강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오에게 참을성을 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한 후 동의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도 대부분의 최고 지도자들처럼 운동신경, 세포질환의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을 쉽게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병의 징후를 철저히 감독하고 병의 진전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내장을 치료할 때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눈 수술이 마오의 심장과 운동신경세포 질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덩샤오핑은 의료팀에게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왕둥싱에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의료 장비와 약품은 무엇이든 우선적으로 조달해 주라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당은 당신들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우얼라이가 덩샤오핑을 따라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치국원들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지킴으로써 마오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해준 감사의 말은 장칭의 적대적인 발언 후였기 때문에 특히 우리한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덜고서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정치국원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잘못 일을 처리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면 감사는 중단되고 우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라도 정치적으로 의심을 받게 되면 팀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해 3월 정치국 회의가 끝난 지 오래지 않아서 장칭과 상하이파인 장춘차오와 야오원이아는 덩샤오핑과 다른 고위 지도자들의 반대하는 또 다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론은 무시한 채 경험만을 토대로 하는 경험주의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야오원이아는 림벼오 반당, 그룹의 사회적 토대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경험주의를 주요적으로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든 대장정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지만 정치 경험이 많은 농부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통성은 그들의 나이와 경험, 희생 그리고 대장정 동안의 활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칭, 장춘차오, 야오원이안 등은 대장정 세대보다 10년은 젊었으며 그들은 당의 지식인들로 교육은 받았으나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상층부에서 권력 투쟁에 사용되는 용어는 점점 더 난해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국인들은
새로운 운동이 도대체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대혁명에서 대규모의 숙청이 있은 뒤 승격한 젊은 간부들과 권력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고 있는 혁명 1세대 간의 투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투쟁은 병든 저우얼라이와 최근 복권된 덩샤오핑이 주된 표적이었습니다. 마오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장칭의 권력 투쟁에 개입할 수는 없었지만 장칭의 경험주의에 대한 공격을 알게 되었을 때는 장칭의 공격을 비난했습니다. 마오는 4월에 교조주의는 경험주의만큼이나 나쁘다는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교조주의와 경험주의 모두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에서 벗어난 수정주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칭과 그녀의 일파는 교조주의였으므로 마오는 그들을 몹시 비난하고 나선 것입니다. 1975년 5월 3일의 정치국 회의에서 마오는 그 일을 진전시켰습니다. 그는 장위행에게 자신의 말을 받아쓰게 하여 그 메모를 정치국과의 연락책인 낸시 탕과 왕하이롱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 메모에서 당신들은 교조주의가 아니라 경험주의만 혐오한다고 장칭과 그녀의 일파에 대해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왕밍파는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 코민테른의 기치를 내걸고 4년 동안이나 당을 지배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수정주의가 아닌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완전히 믿어야만 한다. 분열되지 말고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음모와 책략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공명정대하라. 사인방을 만들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경험주의를 비난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경험주의를 신봉하고 있다. 마오의 비난이 있은 후에 덩샤오핑은 정치국 회의를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왕둥싱은 리 박사에게 덩샤오핑이 종종 장칭과 그 일파를 비난했다고 하면서 그는 명백히 경험주의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덩샤오핑은 장칭과 그 일파를 숙청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장칭의 목표는 언제나 덩샤오핑을 제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덩샤오핑은 장칭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왕둥싱에게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현명했으며 저우얼라이 또한 그러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오가 장칭과 그녀의 일파를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오가 그들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한하려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암으로 몸져 누운 캉성은 마오가 장칭을 불만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알고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는 마오가 장칭을 타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 그래왔던 것처럼 장칭을 비난할 구실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장칭과 장춘차오가 1930년대에 당을 배신했으며 그들이 배반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캉성은 마오와 정치국을 연결시켜주는 낸시 탕과 왕하이롱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마오에게 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마오에게 그 말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저우얼라이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저우얼라이는 그녀들에게 경솔하게 나서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마오가 그의 아내와 그녀의 일파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들을 공격할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캉성은 두 여자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녀들이 마오에게 캉성의 비난을 알렸을 때 마오가 장칭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면 캉성은 그의 진술을 완강하게 부인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낸시 탕과 왕하이롱은 희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들은 캉성의 말을 마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은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마오의 지시에 따라서 이데올로기를 학습하고 수정주의에 반대하며 안정과 단결에 진력하여 중국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장친과 그녀의 일파로부터의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오 위안시는 종종 그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마오를 만났습니다. 그는 마오에게 덩샤오핑은 문혁을 부인하기 위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문혁이 완수되었음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류사오치의 수정주의 노선도 거의 비난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퍼부은 것입니다. 왕둥싱은 마오가 마오 위안신의 영향을 받아서 덩샤오핑을 차츰 의심하게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오는 다른 사람들의 나쁜 의도에 쉽게 설득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논쟁에서 마오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마오에 대한 마오 위안신의 영향력은 커져간 반면 낸시탕과 왕하이롱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 9월경 두 여자는 마오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오 위안신이 마오와 정치국 간의 연락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덩샤오핑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으며 정치 상황은 점점 긴장이 팽배해져 갔습니다. 2월의 정치국 회의에 참석한 후 리 박사는 의료팀의 베이징 병원의 두왕과 의사를 추가로 합류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양 의학과 중국 전통, 의학을 모두 배운 사람들로서 마오의 백내장 수술에 대한 최선의 기술을 검토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앙과 의사팀은 마오의 백내장을 어떻게 수술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이징 병원에서 온 두 의사들이 수정체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한 바늘을 이용해 수술할 수 있는 전통적인 중국 방식을 추천했습니다. 이 방법은 서구식 백내장 수술보다 조직에 충격이 적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방법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리 박사 또한 가벼운 충격에도 마오의 조직이 합병증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조직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서양 의학을 공부한 앙과 의사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마오의 혼탁한 수정체를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차후에 또다시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양식 수술이 마오의 종합적인 건강에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에 대해서 리 박사처럼 걱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우리는 정치국의 충고에 따라서 심장 질환을 지닌 40여 명의 초로의 백내장 환자들에 대한 실험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베이징 시위원회의 관리들은 가족도 없이 시골에서 살고 있는 농부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들은 물론 자신들이 주석을 대신해 시술 대상으로 선정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판공청 초대소에 수용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수술을 받기로 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서양식 방법에 의한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술이 끝난 후에 마오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 그가 어떤 수술 방법을 택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마오는 후시둥의 치료를 받으며 여전히 항저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유행이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오에게 포도당 주사를 주입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후시둥 박사는 그녀의 주장에 굴복하여 매일 상당량의 스테로이드를 추가한 5% 포도당 용액을 8010cc 정도 마오에게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오에게 미칠 영향을 염려하여 베이징에 있는 리 박사와 우지에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리 박사는 계속해서 포도당 용액의 사용을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저우에 있지도 않았으며 마오의 혈액이나 소변 테스트를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리 박사와 우지에는 후시둥에게 어떤 충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시둥이 4월 말경 베이징에 잠깐 다니러 왔을 때 마오는 여전히 포도당 용액을 주입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리 박사는 포도당 용액의 주입이 계속되면서 생겨날 수도 있는 합병증이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리 박사는 후시둥에게 마오의 혈액 테스트를 한 후 그 결과를 가지고 정맥 주사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마오를 설득하라고 권했습니다. 우지에도 리 박사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장유행은 포도당 용액의 주입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후시둥은 이틀에 한 번씩 주사를 놓는 것으로 그녀와 타협했습니다. 5월 중순경 장유행은 참고 자료에서 중국인 의사 2명이 루마니아 고위 지도자의 심장 질환을 성공적으로 치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두 의사를 우리 팀에 넣고 싶어 했습니다. 텐진 의과대학의 총장 주셰니와 베이징 병원 내과 의사 타오할러가 루마니아의 수도인 부쿠레슈티에서 귀국했을 때 리 박사는 그들에게 우리와 합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고위 지도자는 아급성 심내막염을 앓았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오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새로운 의사들은 기존의 심장 전문가들보다 더 나은 충고를 우리에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오는 그들을 만나보겠다고 했습니다. 6월 10일 리 박사는 두 사람을 데리고 마오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장유행과 마오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마오는 우리를 보는 순간 성난 얼굴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장유행만이 왜 마오가 화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유행은 왜 이 의사들이 우리들이 다툰 까닭을 알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을 했지만 순순히 마오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이틀 전에 마오는 어떤 서류를 보고 싶었는데 때마침 장유행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보이지 않자 마오는 은근히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유행이 돌아왔을 때 마오는 종이에다 장유행은 나가라고 갈겨 쓴 것입니다. 그러자 장유행은 나가겠다고 울부짖으면서 만약 내가 나가지 않으면 당신은 개새끼라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오는 아직도 화가 나서 나도 성질이 나쁘지만 장유행의 성질은 훨씬 더 나빠. 그녀는 나에게 욕을 퍼부었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오를 만난 두 의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오의 분노는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마오는 그들에게 어떻게 루마니아의 최고위 지도자를 치료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 과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오의 문제점들은 루마니아 지도자의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는 그 의사들이 우리 팀에 들어오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리 박사는 그들에게 우리와 합류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오를 돌보는 의사들의 자질에 감동했으며 우리 팀이 새로 병원을 세워도 충분할 만큼 의사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추가로 참여를 해도 더 이상 기여할 것이 없다며 사양했습니다. 마오는 중국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들한테 치료받고 있었으므로 우지에도 그들의 뜻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리 박사는 주셰니와 타오할러가 여기에 머무르기를 희망했습니다. 우리 의료팀의 의사들이 훌륭할수록 우리가 마오사오의 반혁명 분자라고 선언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연합전선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건의를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하며 만장일치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만약 장위행이나 장칭 그리고 그녀의 일파들이 우리에게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우리를 서로 반목하게 만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을 반영명적이라며 비난할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정치적으로 미숙했고 우리 사이의 불협화음 이후에 정치적 공격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지에는 리 박사의 견해에 동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리 박사의 이러한 전략을 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만일 한두 명의 의사가 의견을 달리하면 우리는 토론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우리 모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 화산병원의 신경과 과장이자 근위축성 측색, 경화증을 앓고 있는 상하이 환자들에게 임상 치료를 하고 있는 쉬 박사를 추가로 참여시켰습니다.